자, 그래서 요 이제 7-7 다음이 뭐냐면 플레인 앵글의 이제 베리에이션, 이동에 관한 내용인 거거든요. 자, 플레인 앵글 변화는 플레인 앵글 이동에 따라 분류가 된대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백스트로크 중에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내려올 때도 이동이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백스트로크 탑에서도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보 및 턴더 숄더 플레인 앵글 기준점만 유용하게 사용된대요. 오른 팔뚝은 플레인 라인, 플레인 앵글을 모두 나타낼 수도 있겠죠. 이 팔뚝이, 왜냐면 오른 팔뚝 플레인 웨지에서 이 팔뚝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데도 작용을 하지만 요 플레인 앵글하고도 같은 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뚝이 라인하고 그러니까 플레인 라인하고 플레인 앵글을 제어하는 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플레인 이동 중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과 함께 플레인에 유지가 돼야 된대요. 내가 이렇게 플랫해지고 이렇게 업라이트 하더라도 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상적인 임팩트를 위해 릴리스하려는 플레인 앵글에 맞춰 탑에서 클럽 샤프트를 배치해야 된대요. 대부분 요 사이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디셈버가 하는 게 뭐냐면 제로 시프트예요. 이동 없는 플레인 앵글, 이동 없는 스윙을 이제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 디셈버 어드레스를 한번 봐볼게요. 손이 생각보다 멀죠? 근데 요 빨간 선이 뭘까요? 턴드 숄더 앵글이죠. 그럼 요 팔뚝하고 얘가 이렇게 맞죠. 근데 만약에 디셈버가 이 손이 지금은 이 발끝보다 더 이렇게 요 그립 끝이 발끝보다 더 이렇게 갔는데 얘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멀었던 게 얘가 가까워지면 그러면 이 플레인 앵글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번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디셈버 스윙을 봤을 때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손이 다른 선수들보다 이렇게 멀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손이 이렇게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어큐뮬레이터 3번 왼팔하고 요 클럽 샤프트 앵글이 이렇게 V자 쉐이브가 유지되는 거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이걸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샤프트 라인은 이렇게 있고 왼팔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V자 쉐이브를 유지하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라는 거예요. 제로 시프트. 스트로크에서 변화 없이 하나의 베이지 플레인 앵글을 사용한다.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을 사용하면 스트로크 중 플레인 앵글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패턴을 많이 쓰죠. 싱글을 쓰죠. 이렇게 쓰죠. 싱글 시프트를 하죠. 자, 보시면 백스트로크 중에서는 엘보 플레인에서 턴드 숄더 플레인 앵글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엘보 플레인이고 여기가 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여기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해져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책에 나오는 그림이. 아무튼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높아졌다가 내려올 때는 요 턴더 숄더 앵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V1 같은 거를 해보면 어드레스 때 손위치보다 임팩트 때 손위치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게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로 시프트는 아니고 그 같은 게 누구냐면 가르시아 또는 베노가는 어드레스 위치하고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높아졌죠. 다시 이렇게 낮아졌다가 요 위치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더블 시프트라고 하거든요. 책에 보시면 번역본 10-7 자, 보시면 이게 싱글이에요. 네. 싱글은 엘보에서 턴드로 왔다가 턴드에서 내려가죠. 근데 이제 가르시아나 베노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백스윙 때는 이렇게 엘보에서 턴드로 왔죠. 근데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이동을 해요. 다시 엘보로 찾아와요. 그럼 손의 위치가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올라갔다가 이게 더 업라이트에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리버스도 있죠. 이렇게 업라이트에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그렇죠. 지지 패턴일 수도 있고 이제 루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누가 할까요? 매들프는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업라이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엘보로 내려오고. 그래서 매들프 스윙을 보면 올라갈 때는 턴더 숄더보다 더 업라이트에 가요. 내려올 때는 엘보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룹 시프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엎어친다는 그런 개념. 엎어치는 건 이렇게 와서 라인을 이렇게 엎어치는 거고, 리버스는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엘보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엎어친다는 건 플레인 라인이 바뀌는 거고, 이건 플레인 앵글에 관한 내용인 거잖아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모든 이 앵글의 변화가 다 괜찮다는 거죠. 이 자리만 찾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골핑 머신으로 스윙을 분석할 수 없는 선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디셈버가 하는 것처럼 이동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근데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패턴이 이 패턴을 제일 많이 하고, 싱글 시프트.
그리고 때로는 더블 시프트로 이렇게 왔다가 일로 내려오는 게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다는 거죠.